예,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토요일 오픈호입니다. 가끔 제가 식사 전에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입맛 다시는 소리가 조금 거슬리더라고요. 예, 오늘은 제가 밥도 먹고 물도 많이 마시고 방송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제 근데 미국장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미국장이 조금 의미가 있었어요. 어제 고용지표가 금요일, 목요일도 발표했고 어제도 발표했는데 금요일은 떨어졌지만, 목요일은 떨어졌지만 어제 같은 케이스는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예, 지금 장단기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주식이 좋죠. 그리고 증시도 어떤 섹터 가릴 것 없이 다 올랐어요. 예, 나스닥도 많이 올랐고요. 좀 빌빌거렸던 애플도 조금 단기적으로 5일선 돌파하면 좋게 보였고, 테슬라가 사실 중국이나 다른 나라 지금 가격 인하나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도 테슬라 모델 3가 6천만 원대 들어왔고 이제 중국은 4천만 원대예요. 그렇게 많이 하면서 럭셔리나 어떤 브랜드 이미지보다 실제 소비를 잡겠다 매출 위주로 돌아서는 모습 보였고, 장 초반에는 한 7%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또 상당히 크게 반등을 주면서 나스닥 전반적으로 다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 다음 주는 조금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자, 요즘 제가 매매를 좀 많이 안 드리다 보니까 투자적인 부분이나 여러분 또 멘탈을 좀 많이 잡아드리는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중에서 제일 맞추기 힘든 게 원래 환율이에요. 양쪽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시가 가장 변동성이 심합니다. 개인들이 들어와서 멘탈이 제일 부서지기 쉬운 데가 정시예요. 하지만 계속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던, 여러분 많이 공부하시는 금리랑 환율이 가장 무던하고 기준 잡기 좋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이제 몇 년 만에, 2년 반 만에 들어온 수급으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금리나 환율, 수급으로 기준을 제가 자꾸 잡아드리고 여기서 문제가 없다. 환율 같은 케이스는 오히려 매수를 하라고 계속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요. 큰 흐름 놓치지 말고 변동심만 정시에 속지 않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고 저희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제는 대놓고 역식적 장세예요. 어떤 사이클에 있어서 역금융 장세, 금리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경기 침체가 오고 실적이 둔화되는 대놓고 역실적 장세가 왔습니다. 이 다음이 사실은 금융 장세인데 그건 좀 늦어지겠죠. 금리를 쉽게 못 내리니까. 어쨌든 그런 과중에 2023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럴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무조건 어닝이에요. 실적. 실적. 거기에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거나 더 발전하거나 커지는 성장은 더 좋겠죠. 그런 기준에서 계속 저는 2차 전지를 놓지 않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올해는 그러니까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우리가 12월 달 초순부터 고생을 좀 한 게 10월 11월 달에 외국인 수급이나 대놓고 주도 섹터 2차 전지로 말씀 많이 드리면서 대형주를 그때 우리가 레버리지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달 반, 그 2달 가까이 조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빠졌고,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제가 2차 전지 따로 말씀드렸지만, 뭐 테슬라도 사실 100달러에서 거의 또 바닥을 다지는 국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있으면 아마 쇼커버링이 들어올 것 같아요. 나스닥도 흐름이 나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빠른 매수,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기다리시면서 지금 마음이 힘들어 하시는 것들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저 스스로 좀 아쉽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기다리고 있는 과정인데, 하지만 지금 개인들이 계속 틀린다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틀릴 때 외국인 이렇게 만들고 반대로 사모으는 그런 영악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이 잦은 매매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중소형주나 테마도 되게 변동성이 심합니다.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조금 오르면 빠져버리고 돈 많은 애들도 팡팡 안 보내요. 되게 속임수를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은 중소형주를 제가 그 지수 바닥권 내에서 안 털리게 그냥 홀딩하면서 그냥 들고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매매는 제가 포트 위주로 또 대응을 해드리니까 좀 치킨 위주로 홀딩한다 보시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미국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지금 미국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에 지금 미국 연동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미국도 사실은 외국계 수급도 미국계가 있고 영국계가 있고 뭐 중동계가 있고 뭐 중국인 이쪽계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준이 MSCI죠. 전 세계 큰 돈들이 움직이는 80% 이상 추종하는 MSCI 기준인데, 그 안에서 이제 뭐 이머징 중화권 MS가 비중이 움직이잖아요. 자, 그것도 지금 뒤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크게 봤을 때 전 세계 시총이나
GDP 2%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에 조금만 들어오면 진짜 많이 먹을 수 있는 이 변동성 맛집 우리나라를 외국인들이 지금 작년 말부터 하반기부터 털고 올해 초까지 털면서 지금 개인들을 최고로 힘들게 하고 외국인 매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그림은 어떤 거냐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띄워놓은 게 이제 신용 잔고입니다. 개인들이 신용을 많이 쓴다 말씀드렸잖아요. 개인들만 신용을 거의 쓰는데 올해 내내 빠졌잖아요, 그죠? 작년 내내 참 3천에서 2천은 150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신용 잔고 개인들이 이제 꿈이죠. 예, 개인들이 좋게 보냐 나쁘게 보느냐인데 신용이 틀린다는 거는 외국인이 팔아서 틀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버티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6월달 역대로 많이 틀렸던 다 죽었던 이때 진짜 많이 틀렸는데 그때 한 2,300까지 갔었나요? 그리고 또 반등을 주다가 이 9월 달에 이 수건 완전 짜면서 2,150을 보내버렸지 않습니까? 이때 정말 많이 틀렸고 요번에도 살짝 외국인 주도로 올라올 때 10월 11월 달에는 개인들이 대주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팔았죠. 예, 그때 우리가 매수를 좀 들어갔었고 주포와 주도주를 확인하면서 2,000전을 실었는데 이때부터 좀 외국인이 뺐어요. 예, 12월 달에 12조, 11조 정도 팔았습니다. 1.1조 정도를 팔았는데 1조 1,000억 정도를 팔았는데 이 그때 조금 있던 것들이 결국 이번에 1월 초에 정권사가 그동안 유예시켜놨던 신용잔고 비율이나 이 비중을 정상적으로 돌리면서 1월 초에 올해 초 화요일이었죠. 월요 화요일부터 계속 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또 틀린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결국은 기관들이 바보인 상황에서 이 개인들 수급을 끝까지 털게 하는 겁니다. 끝까지 바닥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방금 보여드렸던 신용잔고가 개인들의 꿈과 희망에 있다면 그걸 철저히 깨부수는 거예요. 참 냉정하죠, 솔직히. 네,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죽임으로써 또 자기가 수익을 보는 거고요. 자, 그게 실질적으로 나오는 그림들이 자,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1월 2일부터 오픈했잖아요. 그때 1월 2일 날 또 되게 안 좋았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많이 털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외국인들이 4일, 5일, 6일 수목금을 1조 2천억을 샀어요. 네, 이때부터. 그리고 개인들은 계속 또 팔죠. 네, 팔리는 거죠. 쉽게 팔리는 건데 1월달 기대를 할 수 있는 수급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주포로 순매수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수 반등을 이끌고 있는 주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수급을 보는 게 지금 제일 낫다 말씀드렸어요, 현실적으로. 자, 그 그림 잠깐 보여드렸고요. 여전히 2023년은 제가 우리나라 장을 되게 좋게 봅니다. 그게 지금 이제는 다들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미국이나 이쪽보다는 돈을 쉽게 풀지 못하는 미국보다는 이 중화권이나 이머징 쪽, 특히 중국이 워낙 많이 빠졌고 바닥에서 이 가장 좋은 메리신 주식에서 가장 싼 가격부터 죽지 않고 살아 올라오는 모습이 이 중화권 이머징에는 전반적으로 MSCI 비중상도 그렇고 좋게 볼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머징을 좀 좋게 보는 IB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사실 어디가 좋을지는 봐야 되겠죠. 애들도 사실 골라서 들어올 거니까. 작년까지 인도 같은 경우 되게 좋았다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저는 인도가 좀 쉬기를 바랍니다. 워낙 많이 빠졌던 작년 하반기에 들어왔던 반도체 워렌 버핏이 베팅을 하면서 반도체 바닥이 사이클이 지금 나올 수 있다 보는 거거든요. 자, 어제 보셨겠지만 삼성전자 실적 4분기가 4조 초반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제가 볼 때는 거의 9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제 장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래 걱정 안 해도 된다는데 외국인 매수가 오히려 들어오면서 주가는 반등을 줘버렸어요. 이 말이 뭐냐면 실적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정시라는 건 뭐냐, 지금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나쁜 게 더 나빠질 거냐, 거의 다 나빠졌기 때문에 이제 더 나빠질 게 없느냐를 판단하는 건데 지금 시장은 후자에 베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주포가요. 그리고 지금 이머징별로도 사실은 지금 동남아시아 원자재나 이쪽이 좋았던 게 작년에 좀 각광이었어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근데 지금 오히려 머니 체이싱이 동북아시아로 옮기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만이나 우리나라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큰 머니 체이싱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나라 중화권 이머징 쪽에서 반도체 사이클론 보더라도 흐름이 지금 이머징 쪽 봤을 때 우리나라가 충분히 차별화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계속 제가 테일 리스크 말씀드리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테일 리스크가 뭐냐. 자, 테일 리스크는 꼬리죠. 꼬리인 리스크인데 사이클이 올랐다가 빠지면서 마지막에 막 이렇게 등락이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 많이 드리지, 맨날 얘기. 2003년 카드 대란 막 빠졌거나
2009년 서프라임 끝나고 2009년 반등을 줄 때 정도. 그다음 2019년은 뭐냐면 2018년에 말에 정말 안 좋았어요. 자, 그때 그리고 나서 반등을 주던 시기인데 이때처럼 끝날 때 마지막에 이제 꼬리를 흔들면서 그 막바지 어떤 고비를 주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십니다. 자, 3전 4큐 실정을 통해서 조금 보이죠. 이제는 거의 더 나빠질 게 없으면 지수는 그렇게 팔리고 별로 없다 보는 거고요. 자, 코스피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제 2300 이하에서는 저평가 구간이다. 반도체 사이클도 지금 바닥에서 흐름이 나쁘지 않고 마이크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TSMC 우리나라 주가 3전 하이닉스 보시면 우리가 실제 주가나 수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1월 시장이 되게 중요해요. 1월 시장이 정말 중요하고 1월 시장이 정말 잘 나와야지만 제가 월봉 말씀드리잖아요. 12월달 많이 빠졌기 때문에 1월달 양봉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첫날 둘째 날이 힘들었지만 수목금이 지금 돌아오면서 첫째 주는 잘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2180 화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좀 언더슈팅이다. 좀 이게 특별하게 좀 많이 빠지는 것 같다 하고 외국인이 지금 매도를 유도하는 것 같고 개인이 튼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12630 지수 코덱스 기준으로 12,000원 초반이에요. 네, 그때 작년에 9월이었나요? 그때 12,000원 갔다 왔었고 2,500 갔다가 다시 빠졌잖아요. 지금 이제 2,180까지 왔다 왔는데 그때 코덱스를 제가 아는 지인분 산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는 날인데 그리고 나서 지금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주는 계속 외국인이 우리 코스피 컨트롤 키로 만들어요. 작년 10월달, 9월달 그리고 지금 아마 지수를 쌍바닥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는 1월달 흐름이 괜찮게 나오면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자, 우리나라 지수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뭐 그림도 사실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빠지다가요. 이제 테일리스크 문제 끝에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줄렁줄렁거리면서 한번 제가 2002년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때보다는 분명히 사이클이 빨라질 텐데 아마 그때도 비슷하게 나온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때만큼이라 보는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자, 닷컴 버블이 끝나고 이게 뭐 1년 정도 반 이상 빠졌어요. 빠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이게 테일리스크예요. 여기서 조금 사람들이 오락가락 하다가 돈도 헷갈리는 거고 비관 돈도 많고 안 좋다는 사람 많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 이렇게 꼬리가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상방으로 꼬리 틀게 됩니다. 이러면 저는 기다리는 거예요. 올해.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20주선을 한번 제가 11월 달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건 또 뭐냐면 제가 내용이나 모멘텀이나 매크로 다 살펴보지만 기술적인 차트도 잘 보지 않습니까? 그걸 항상 참고로 크게 하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주봉이 이때였죠. 작년 제가 11월 달에 2차전지는 지수 되게 좋게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빠지기 시작한 이후에 코스피가 주봉을 돌파했다. 이때가 10월달, 뭐 11월달 그때였을 거예요. 이때 사실 되게 좋게 봤는데 예상보다 많이 빠져버렸고 요번에 2180 정도의 쌍바닥만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사실은 주봉상 20주선 돌파가 안 됐어요. 뭐든 20주가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20이라는 숫자가 안 됐는데 이 기준이 되는 삼성전자를 보여드릴게요. 물론 전자를 제가 무겁게 보기 때문에 적극 추천은 안 드립니다만은 지수를 보는 기준으로 항상 제가 참고를 되게 하지 않습니까? 자, 삼성전자도 그래요. 보시면 같이 이제 얘가 돌파를 하면서 그때 10월 11월 달에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다시 빠졌다가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빠질 게 없다는 판단돼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20주선을 이번 첫 주에 상당히 좋게 돌파를 했습니다. 자, 코스피도 그렇고 전자도 그렇고요. 7주 연속 빠졌어요. 7주 빠지고 8주 만에 역사적으로 처음 돌린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게 의미가 있다 보는 거고 어제 미국 시장이 되게 마감을 잘했어요. 의미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다음 주에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소형주 같은 케이스는 아직도 개인들이 안 들어오죠. 외국인이나 산다는 얘기는 개인들이 판단 얘기예요. 작년 말에 사실 대주주 때문에 팔았던 분도 좀 큰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이 들어오고 개인들이 팍팍 단기적으로 하는 것들을 움직여주면 중소형주들이 좀 더 많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아직까지 사실 외국인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형주가 아직까지 약하긴 한데
어쨌든 개인들은 뒤에 들어와요. 지금 개인들이 아니라 외국인이 주도해서 지수를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들 중소형 주장은 또 개인들이 들어와서 좀 활발해질 시기가 조만간 올 수 있다 봅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 11월 달에 만들었던 텐베거 같은 거 있죠. 중소형주 텐베거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은 계속 제가 체크를 하고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국가별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고용지표 발표가 이틀간 됐지만 어제는 임금 상승률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고용지표인데 견조하지만 실제로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임금 상승률이 고점치고 떨어진다 보면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는 가운데 인플레가 잡히는 되게 좋은 시나리오죠. 연착륙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살면서 솔직히 저는 그게 제로만 봤을 때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결론은 뭐냐, 시장 향상 중요한 지표잖아요. 어제 나스닥이나 다운 S&P에 공동적으로 다 돌렸다는 거는 시장을 따라가는 겁니다. 항상 시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게 저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어요. 되게 괜찮게 나왔고요. 연착륙 기대를 키웠다 보시면 됩니다. 자, 중국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중국주도 하나 편입을 해드렸는데 위안화나 홍콩 지수는 그나마 안정적입니다. 올해 내내 얘들이 부동산도 키우고 경기도 키우고 또 제로 코로나가 상당히 속도전을 하면서 막 오픈을 되게 심하게 하고 있잖아요. 뭐 각국별로 지금 입국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중국은 경기가 중요하고 소비 키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오프라인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엔터 비디오는 계속 제가 말씀을 좋게 드리고 있어요. 자, 유럽은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은 혹한이지만 지금 유럽은 겨울이 되게 따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가 지금 푸틴이 되게 공궁에 처해있다 보시면 돼요. 천연가스가 되게 하락하는 바람에 원자재 올라와서 물가 가장 큰 걱정이었던 유럽은 지금 긴축을 물론 해야 되죠. 금리는 계속 올린다고 보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괜찮아져서 지금 러시아는 힘들어지고 유럽은 지금 조금 숨통이 트이는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계속 말씀드렸고요. 자, 코인은 여전히 제가 놓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국가 정책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여전히 2008년처럼 온갖 일이 터지고 자정작용이고 온갖 게 다 터지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16.6까지 갔다가 어제 미국장 올라오면서 17포인트 내외로 조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개별 코인들 있죠. 이것도 지금 해외 시장 한 개 상장을 더 했어요. 한 개 더 했는데 우리나라 아마 그 다음으로 상장할 것 같으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섹터 테마는 아무래도 제가 2차 전지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차 전지의 대형주 기준은 LG 엔솔이에요. LG 엔솔 따라서 LG 화학이라든지 SDI라든지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뭐 한 개 더 하면 포스코까지 보고 있는데 LG 엔솔이 사실은 제 예상이 좀 틀렸죠. LG 엔솔이 이것도 제가 죄송한데 지금 7월달 흐름 작년에 이제 거의 1000만 주 990만 주 나올 때 미리 빠지고 겁나서 올라가면서 외국인이 받아서 땡겼다 말씀드렸잖아요. 30만 원 중반에서 어쨌든 지금은 제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지긴 했고요. 외국인이 사실은 팔았다기보다 안 샀죠. 하지만 지금 하반기부터 2차 전지에 외국인 가장 주로 사는 것 LG 엔솔인데 얘들이 지금 1월 27일 1월 한 20일 근처로 해서 개인 매물이 한 뭐 900만 주 정도 나온다. 뭐 다 출회되진 않겠죠. 우리 사주니까 중장기로 들고 가겠지만 단기로 봤을 때는 지금 개인 부채가 되게 심하고 돈이 필요한 시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빠지고 불안해하면 또 개인들이 팔 물량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미리 올릴 필요가 없죠. 얘들이 사면 분명히 오릅니다.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요. 안 팔으면 떨어져요 그냥. 조금만 사면 올라가거든요. 근데 기다리면 어쨌든 간에 개인 물량이 더 나올 거죠. 그럼 얘들이 올라가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이 흐름이 주가 자체를 쉽게 파가 안 오르고 개인 물량 유도를 해서 좀 싸게 받을 그런 요량으로 외국인들이 주가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요. 1월 달에 아마 그렇게 돼서 물량 소화되고 이런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가더라도 외국인 주포 자체를 믿어보시고 성장이나 어닝이나 정책을 믿어보시고 1월 달을 대형주는 소화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차 전지를 보고 제가 기준은 반도체를 잡는데 자동차를 계속 넣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제가 추천을 안 드려요. 하지만 우리나라 자동차가 어떤 모멘텀만 생기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의 모멘텀 지금 난 안 보고 있지만 앵고로 인해서 일본과의 차별화 아니면 새로 나와서 어떤 히트 장품 지금 74 같은 게 보면 그 어디죠? 백투더퓨처 나오는 차랑 비슷한 그런 디자인이 상당히 이쁘게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한번 메가히트를 나온다든지
IRA 관련해서 뭔가 우리나라 유리하게 돌아간다든지 그런 모멘텀은 생기면 여차하면 자동차도 괜찮아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수를 만질 때 이 반도체, 그다음 2차 전지, 자동차만 가지고 끝나요, 솔직히. 그럼 우리나라 제조업의 가장 대표적인 섹터들인데 얘들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개는 시수효과 말씀드렸잖아요. 동시에 사고파는 게 아니라 한 개 팔면 한 개 사고 그런 패턴을 만들면서 갈 거라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중소형주는 되게 안 좋게 말씀드리고 위험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다음 로봇이 이번에 레인보우가 신고가 났어요. 저희가 했던 유일 로봇이라든지 SPG 같은 것들은 좀 지금 약하긴 한데 레인보우가 지금 삼성전자의 정자를 제대로 받으면서 실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장이 되게 안 좋고 약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거래실은 상한가 신고가를 보여줬어요. 그런 흐름은 로봇 전체로는 올해 흐름을 상당히 좋게 보고 10백을 낼 수 있는 저는 주도 섹터 후보군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지만 오프 말고 엔터미디어나 온라인 쪽에서는 제가 계속 우리나라 한류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올해 내내 봐야 될 섹터라고 봅니다. 자, 웹툰도 보고 있는데 뭐 요거는 제가 아직 드리고 있진 않아요. 지금 SMAG 같은 엔터 같은 것들은 저도 보고 있는 종목인데 충분히 상한가 갈 종목을 수급이 말라 있으니까 요상하게 꼬우더라고. 요상하게 꼬아요. 그 정도 애들이 개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예전보다 되게 힘들게 루밍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제가 보면서 안심을 드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작년 말에 네옴시트라든지 얼마 전에는 유은이 사망해서 뭐 몇백 조짜리 리튬이 나온다든지 두바이 도시에 또 이제 1경짜리 뭐 나온다는 얘기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다 안 사요. 이런 거 안 봅니다. 해보시면 매매가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혹하는 테마 만들어서 안 그래도 짜잘한 개인들 몰렸다가 사고 팔고 등락을 만들면서 이 테마들 정신없게 만들어서 애들이 먹고 하는데 일반적인 개인분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테마지만 좀 질 낮은 테마니까 이런 것들은 아직 안 하시는 게 좋다 판단하고요. 자, 이번 주에는 제가 그때 나무가 그때 많이 팔았던 거 가지고 중국 관련주를 제가 신규로 하나 매수를 해드렸어요. 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제가 1,400원에 샀습니다. 1,400원에 사서 전고점 정도 보고 있고 한 2, 3일 정도 밑에서 빠져도 그냥 버티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1,400원 들고 있는 것들은 다음에 장이라든지 또 중국 관련 괜찮아지면 올라갈 때 수급 매집 충분히 큰 종목이니까 괜찮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전략주를 제가 중소형주 갖고 있는 거 비중 뭐 줄이고 좀 늘려드리고 있잖아요. 2만원 5천원대 정도 매수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목표방도 있어요. 목표방도 10%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단기방의 전략이나 비중 바꿀 때는 목표방도 말씀을 다 드렸어요. 공식적으로 드리지는 않았지만 언급을 다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2차전지 쪽에서 그 다음에 수급 매집주 중에서 중간에 애들이 중간에 관리를 하고 보시면 중간에 장 급락할 때 있었잖아요. 그럼 재료를 내서 못 빠지게 자꾸 버티게 만들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주가를 관리하는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만원 중반 정도 있는데 여전히 저는 어쨌든 4, 5만원까지 갈 거라 봐요. 물론 그 전에 한 3만원 중반까지 한 1차적인 저항이 있는데 뭐 그때 매매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유는 다음 주쯤에 어쨌든 시장이 괜찮고 흐름이 지금 타이밍상 21선 돌파가 될 것 같아서 드렸어요. 비중 확대를. 그거 좀 염두에 두시면서 다음 주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전반적으로 사실 시장 얘기 드렸고 지금 미국 시장이 좀 의미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이 사실 연착륙을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고용지표라든지 금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좀 기대하고 우리나라나 이쪽은 이번에 다시 한번 쌍바닥 만들고 외국인들이 첫 주를 상당히 괜찮게 만들기 때문에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1월 얼마나 잘 만들어 갈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힘차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